경제. 왜냐? 전임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국가 부채가 9억 달러에서 2조 7천억 달러로 천문학적으로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경제가 정말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전쟁에서는 걸프전에서 승리의 영광을 차지했지만 경제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89년도에 아버지 부시가 취임했던 게 89년 1월인데요. 그해 8월인가 89년 8월인가 그때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탱크에 의해서 짓밟혀 버리는 게, 즉 중국의 자유화 운동 과정에서 자유화를 외치는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국 당국의 탱크들이 진압을 해버린 게 천안문 사태, 유혈 사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인권을 수호하는 인권 경찰 국가라는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게 발생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방관을 했습니다. 방관. 중국의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그냥 방관을 해버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천안문 사태,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유혈 사태에 대해서 왜 미국이 아무 말도 못하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재선을 노린 게 1992년인데요. 1992년이면 지금부터 31년 전입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가 재선을 노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상대당 후보였던 민주당의 빌 클린턴한테 결국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걸프전에서 승리를 했다는 영광이 있지만은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건 행정부의 국가 부채 2조 7천억 달러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돼버려 가지고 인플레이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한 경제가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었던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당선될 때 아버지 부시를 향해서 선거운동 캐치플레이즈가 뭐냐?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민주당이 외쳤었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무리 걸프전에서 승리했다 이것보다도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경제.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이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공산 국가들이 몰락하는 그런 시기에 직후에 또 걸프전에서 승리해가지고 미국의 위상을 세계 최고 국가라는 그 위상을 세워놓긴 했지만,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피부로 와닿는 민생고 해결인 거죠. 민생고. 밥상이 일단 풍성해야 돼, 푸짐해야 되지.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생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외교 군사 측면에서는 미국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잘했지만 경제는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상대당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대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24년생이고요. 아들 부시는 194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는 22년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8살의 나이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해군 조종사로 참전하고, 그 다음에 45년도인 21살의 나이로 바버라 여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듬해인 46년도에 아들 부시를 출산하다 보니까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는 22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들 부시와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가 다 동갑내기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부시와 동갑내기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한 거죠.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향해서 TV 토론 이런 데에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직접적으로 이 표현은 안 썼겠죠. 어, 문 저기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했겠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아들하고 동갑내기인 빌 클린턴한테 아버지 부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뺏기게 됐다. 재선에 실패했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빌 클린턴은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버지 부시 또 아들 부시와 똑같은 에일 대학교 출신입니다.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에일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41대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나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나 43대 대통령인 아들 부시나 다 똑같게 에일 대학교 출신들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빌 클린턴은 에일 대학교 대선배인 아버지 부시한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고 특히나 아버지 부시는 에일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빌 클린턴은 에일 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은 에일 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고 아버지 부시는 에일 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이론 법학보다는 아버지 부시가 경제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법학과 출신인 빌 클린턴보다 더 잘 알 거지 않습니까? 경제 이론은. 그런데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에 대해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즉 학교에서 배우는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경제학 이론하고 현실 경제는 다르니까 현실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전에서 그런 말을 썼었겠죠. 여하튼 1992년 대선에서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헌정 역사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234년의 헌정 역사 속에서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인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22대 대통령도 했고 24대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그에 반해서 띄엄띄엄 대통령을 해서 총 2번 했던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바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여하튼 미국의 헌정 역사 234년 동안 45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시기를 구분하면 1789년 조지 워싱턴부터 19세기 말인 1900년까지 111년 동안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10명이 있었고 반면에 20세기 이후 즉 1901년부터 2023년까지 123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은 6명입니다. 그 20세기와 21세기 합해가지고 6명이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풀네임으로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인데요. 자, 20세기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5명, 21세기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한 분 합해서
1901년 이후 지금까지 123년 동안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6명입니다. 자, 간단히 6명을 말씀드리면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그 다음에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 그 다음에 쭉 넘어와 가지고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상 5사람이 20세기 즉 1900년대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5명이고요. 21세기 즉 2000년대 이후 재선에 실패한 분은 이 직전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하튼 그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 실패한 이유는 결국은 걸프전의 승리의 영광이 있긴 하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재선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영부인 이름이 바버라 여사입니다. 바버라. 영부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콜 매거진 잡지 발행인의 딸이 바버라 여사인데요. 이분은 정말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영부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었고요. 또 미국의 헌정 역사 중에 그 부자 대통령 두 번째 케이스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중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아들 대통령이 바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바버라 여사가 계셨던 거죠. 바버라 여사의 남편이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고, 바버라 여사의 아들이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버라 여사는 남편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거고, 남편이 대통령 된 것도 뭐 영광스러운데 거기다가 아들까지 대통령이 된 거고, 그것도 아들이 재선에도 성공을 했고, 과거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던 가문이 4개 가문이라고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도 부자 관계인데 그 두 사람 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41대 아버지 부시와 43대 아들 부시는 미국 헌정사상 역대 두 번째 부자 대통령인데,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아들 부시는 43대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성공을 했죠. 2000년에 초선, 2004년에 재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아들 대통령인 거죠. 그 중심에는 바버라 여사라는 그 포근한 위대한 어머니가 계셔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담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93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1924년생인데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94세, 만 나이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임자였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11년생인데
4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록을 깬 분이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 그 기록 레이건 대통령의 93세를 깬 분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 이분은 1924년생인데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4세에 돌아가셔서 현재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8살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해군 조종사로 참전해서 전투기 출격 횟수가 58회였고 무공훈장 3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경력의 소유자답게 그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도 60대, 70대, 80대에도 이렇게 스카이 점프를 했습니다. 스카이 점프. 스카이 점프 뭔 줄 아시죠? 이런 수송기, 이런 무슨 항공기에서 자유 낙하를 해가지고 낙하선을 펴고 착륙하는 거, 이걸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하죠. 스카이 다이빙.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스카이 다이빙이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드셔서도 스카이 다이빙을 즐기셨는데요. 그래서 60세 생일 기념, 또 5살 간격으로 65세 생일 기념, 또 70세 생일 기념, 75세 생일 기념, 80세 생일 기념, 5살 간격으로 생일 때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신 경력이 있고, 그런데 이제 80대 후반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전문 그 스카이 다이버와 함께 그 사람의 조력을 받으면서 다이빙하는 걸로 좀 이제 나이에 맞게 좀 바꾸시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단독으로 스카이 다이빙을 즐기실 정도로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맨이셨던 분이 바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미국 헌정 역사상 최고령 최장수 대통령, 2018년도에 94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도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완주하신 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가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입니다. 왜 그러게 완주를 하게 됐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2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한테 패배를 해서 재선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선에 실패하다 보니까 아들 부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죠. 왜냐하면 아버지 부시가 1988년에 대통령 당선될 때도 아들 부시가 선거대책본부의 이런 리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1992년에 대통령 재선에 도전했을 때도 아들 부시가 선거대책본부의 이 캡틴을 했었고, 그런데 재선에서 실패하니까 그 선거 운동을 주도했던 아들 부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 아들 부시가 굉장히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풀코스를 뛰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단거리 내지 중거리 달리기만 했지 장거리인 42.19km, 즉 26.4마일 100오리길 달리기는 해본 적이 없는 아들 부시였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듬해인 93년 1월에 텍사스주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의사가 너무 이렇게 무리다라고 진단을 해서 그럼 한 달 정도 훈련을 거친 다음에 출전하겠다 해가지고 출전한 게 바로 1993년 1월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당시에 93년이니까 1946년생인 아들 부시 입장에서 1993년도면 47세의 나이입니다. 47세의 나이에 기록 풀코스, 그분 입장에서는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풀코스 완주자이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아들 부시 개인적으로도
처음이자 마지막 풀코스였습니다. 3시간 44분이라는 경이적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3시간 44분 정말 기록 좋은 겁니다. 저는 마라톤을 2002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 2023년 7월 7일까지 21년 4개월 일주일 동안 마라톤을 해왔고 풀코스를 92회 완주를 했는데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저의 만 나이로 2004년도니까 그 30대 초반입니다. 그때 그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는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 47세의 나이로 생전 처음 뛰어본 마라톤에서 풀코스에서 3시간 44분이라는 기록은 정말 경이적인 기록으로 완주를 하신 겁니다. 미국 헌정 역사상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이자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미국의 영부인 중에 풀코스 완주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9살 연하이신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 질 바이든 여사가 1951년생입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께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 1990년대 말에 40대 후반의 나이로 풀코스 마라톤을 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풍기 좀 켜겠습니다. 덥습니다. 여하튼 그러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러게 풀코스 완주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스포츠 대통령 1, 2, 3위가 있습니다. 스포츠 대통령, 스포츠를 즐겨했던 대통령 랭킹 1, 2, 3위가 있는데요. 1위가 1901년부터 1909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 대통령을 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이분은 권투 뭐 이런 달리기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다 권투링을 설치해 놓고 프로 권투 선수 존 설리번 선수를 초청해서 같이 겨룰 정도로 스파링을 했을 정도로 권투를 좋아했던 대통령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이 스포츠 대통령 1위고 2위가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식 축구, 농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고 대통령 임기 초년도에 이분 버락 오바마 시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할 때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식 축구의 결승전인 슈퍼볼 대회가 열린 날 백악관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빙해서 우리로 치면 치맥 파티, 미국으로 치면 이제 피자 뭐 이런 파티를 열면서 슈퍼볼 대회를 같이 관전할 정도로 미식 축구도 좋아했고 농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스포츠 대통령 2위입니다. 2위. 그 다음에 3위가 아들 부시입니다. 3위가 아들 부시.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 아들 부시 대통령 즉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분이 오늘 세 분 중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분이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헌정 역사상 이 빌 클린턴이 50개 주의 주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 중에 미국 역대 주지사 중에 최연소 주지사 출신입니다. 32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든 아들 부시든 트럼프든 다 1946년생인데요. 빌 클린턴이 32세의 나이라는 것은 1978년도입니다.
1978년도 32세의 나이에 빌 클린턴이 미국의 헌정 역사상 역대 최연소 주지사, 고향이 아칸소 주입니다. 아칸소 주, 아칸소의 주의 주지사를 32살 나이인 1978년도에 미국 역대 주지사 중에 최연소 주지사, 32살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지사를 1978년도에 했고, 주지사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1978년도에 아칸소 주지사를 32세 나이로 역대 주지사 중에, 역대 모든 미국의 모든 주의 주지사 중에 최연소인 32세 나이에 아칸소 주의 주지사가 된 게 78년이고, 80년에는 낙선을 했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또 됐고, 84년도에도 또 아칸소 주지사, 그 다음 86년도에 아칸소 주지사, 그 다음 88년은 또 탈락했습니다. 낙선이고, 다시 90년에 다섯 번째로 아칸소 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칸소 주지사 5선 주지사죠. 5선 주지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민주당으로 공천받았고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때 1992년에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를 패배시키고 당선됐던 민주당의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은 이제 그 당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의 헌정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만 44세에 취임을 했죠. 그런데 빌 클린턴은 92년에 당선되고 93년에 취임을 했으니까 46년생입니다. 46년생인데 93년에 취임을 했으니까 47세의 나이에 취임을 한 거죠. 47세의 나이인 1993년에 취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한 분이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좀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아칸소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유복자가 뭘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경우, 그걸 유복자라지 않습니까? 즉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보다 먼저 죽을 경우, 아니 자기가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은 경우, 그 경우에 그 자신을 유복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 클린턴이 태어나기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 뱃속에 있었다 해가지고 있을 유자, 배복자, 유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었다. 그래서 있을 유자, 배복자, 유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태어나기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로부터 4년 후에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했을 때 이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겸 자동차 판매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재혼을 했는데요. 그 알코올 중독자 겸 자동차 세일즈맨의 이름이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의붓 아버지인 클린턴의 이름을 성을 따가지고 클린턴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빌 클린턴은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7살의 나이니까 1946년생인데 17살의 나이면 1963년도입니다. 1963년도에 그 당시에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 잘 아시죠?
그분이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됐다고 제가 최근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분이 암살됐던 연도인 1963년도에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빌 클린턴이 17살의 나이로 존 F 케네디 현직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악수한 사진. 그때 아주 빌 클린턴 얼굴이 자신에 차 있는 그러한 보무도 당당하게 자신에 차 있는 수줍어하거나 그런 표정이 아니라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고등학생 17살 고등학생의 얼굴로 현직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와 악수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빌 클린턴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대학을 처음 간 데가 어디냐면 수도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입니다. 조지타운 대학도 명문 대학교입니다. 워싱턴 DC에가 조지 워싱턴 대학도 있지만 조지타운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은 아칸소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은 수도 워싱턴 DC,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죠. 서울.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 가가지고 2학년까지 다니다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즉 22살부터 24살까지는 장학생으로 영국의 최고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할 때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동안 유학을 가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 시절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지내고 중이었던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동안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빌 클린턴의 정치 인생 내내 병역 기피 의혹을 샀습니다. 다들 젊은 또래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죽어가는데 장학생으로 유학 갔다라는 그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병역 기피자로 의혹을 받았었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 한 10년 정도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베트남전에 총 10년 동안 54만 명이 파병이 됐고 그 중에 약 10%인 5만 8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5만 8천 명. 또 우리 한국군도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이 약 5만 5천 명이 그쪽에 파병이 됐고 그 중에 약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고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미국이 패배했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8년부터 70년 그때 빌 클린턴의 나이 22살부터 24살 그 시기에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유학을 간 것 자체가 베트남 전쟁 기피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빌 클린턴의 약점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학에서 돌아와서는 어느 대학을 갔냐? 에일 대학교를 갔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에일 대학교의 로스쿨을 가서 3년 졸업하고 3년 학급을 마치고 법학 박사가 됐습니다. 법학 박사. 그래서 아버지 부시나 빌 클린턴이나 아들 부시나 다 에일 대학교 동문들입니다. 에일 대학교. 그래서 빌 클린턴은 법학 박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신분에서 20대 이제 중후반에는 고향 아칸소주 가가지고 잠시 교편을 잡았었다가 30살의 나이에 아칸소주의 검찰총장이 됩니다. 법학 박사니까 30살의 젊은 나이에 아칸소주의 검찰총장이 됩니다. 연방이 아니라 아칸소주의 검찰총장. 그 다음에 2년 후인 1978년도 32살의 나이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가 됩니다. 아칸소주 주지사. 그래서 1978년도, 82년도, 84년도, 86년도, 90년도 총 5번이나 아칸소주 주지사로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와서 현직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를
패배시키면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1933년부터 1945년 4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재선에 성공한 첫 대통령이 된 분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민주당 같은 민주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32대 대통령을 했고,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민주당으로 32대 대통령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민주당으로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즉 루즈벨트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계속 민주당에서 재선에 성공한 사람은 없었는데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이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임이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인데, 해리 트루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 임기를 시작한 지 83일 만에 죽는 바람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부통령으로서 승계를 했고, 그 다음에 1948년도에는 자신의 임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당선이 되긴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당선된 것은 처음이었던 거죠. 그 전에는 전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녀 임기만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 당선이 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승계를 한 거고,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를 한 거고, 그 뒤로 48년에는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당선은 한 번뿐이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민주당 대통령은 이제 1961년 1월부터 63년 11월 20일 암살될 때까지 2년 10개월 동안 대통령 하다 암살이 돼버렸기 때문에 재선 기회가 없었던 거고요.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그 다음에 64년도에 당선이 되긴 했죠. 그거 역시도 해리 트루만과 똑같게 린든 존슨도 처음에는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부통령으로서 승계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당선된 거고, 두 번 다 당선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는 처음에 것은 승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통령 당선에 실패했죠. 처음에 76년도에 당선이 돼서 77년 초부터 81년 초까지 4년 대통령직을 39대 대통령을 했는데, 80년에 재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1980년에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한테 패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를 했죠. 그런데 그 뒤로 92년에 당선된 빌 클린턴은 92년에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96년에도 재선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재선에 성공한 첫 민주당 대통령이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여하튼 빌 클린턴은 그러게 주지사 아칸소 주지사를 5번 했을 뿐만 아니라 1978년도에 아칸소 주지사를 최초로 할 때 미국 헌정 역사상 주지사로는 최연소인 32살의 주지사가 됐다라는 그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고, 1992년에 당선되고 93년도에 42대 대통령을 할 때 미국 헌정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처음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빌 클린턴은 경제 호황기에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빌 클린턴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그 당시 시대는 경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집권했던 시기가 1993년 1월부터 2001년도 1월까지 8년 동안 민주당으로서 대통령을 했고, 결국 20세기 후 말하고 21세기를 열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42대 미국 대통령 민주당의 빌 클린턴입니다. 자, 그래서 빌 클린턴은 그 좀 유명한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경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가지고 경제가 많이, 그 당시에 93년 초부터 2001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할 때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았냐면, 단적인 예를 들면 다우지수 포인트 15,000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다우지수 주가지수 포인트가 15,000 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그 첨단 산업,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통신, 뭐 다양한 전자 분야 이쪽이 최고 호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무렵에 그랬었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뭐 이런 IT 산업,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던 시기가 우리나라도 그랬었듯이 세계의 중심 국가인 미국도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은 경제가 좋은 호황 시대의 행복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92년에 초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96년도에. 그러니까 92년은 초선, 96년도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그러게 성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선 임기가 시작돼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루인스키 사건 아시죠?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 백악관의 그 비서, 백악관 여직원에 대해서 이런 성추행을 하고 뭐 그런 사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클린턴은 그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가지고 그런 사건을 다 조사했더니 그 모니카 루인스키가 주장했던 게 다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거짓말한 걸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3분의 2 상원 국회의원 1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으로 탄핵이 결정이 되는데, 미 하원 국회의원 4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 상원의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에서는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상 탄핵이 추진됐던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을 설명드리고 있는 시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빌 클린턴 집권 말기인데요. 빌 클린턴이 1990